한동안 대만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만의 이름이 한국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도배됐는데요. 바로 2022년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꺾으면서였죠. 2015년만 해도 대만의 1인당 GDP는 22,75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보다 약 20%가 낮은 수치였죠. 물론 각국의 환율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대만의 1인당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넘어서는 건 의외였죠. 하지만 대만의 환호성은 얼마 못 갔는데요. 이번 최신 발표된 GDP 통계에서는 또다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6개 국가들의 GDP는 어떻게 성장했는지와 함께 그 순위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인구 1,000만 명은 이 나라가 진짜 나라다운 나라인지 판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2023년 IMF 발표 기준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미국 8412달러. 미국의 경우에는 팬데믹이라는 불황 속에서도 경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발맞춰 급여도 올라가는 등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 않았습니다. 2위 호주 63,487달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해서 국가의 부를 늘린 나라 중 하나입니다. 2,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 같은 광물자원 수출 강국인데요. 지금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어 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적이 없다는 점도 호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3위 네덜란드 61,769달러. 네덜란드는 크기가 작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주축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요. 인구 대비 탄탄한 경제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위 스웨덴 55,215달러.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크기는 작지만 역시 존재감은 월등합니다. 스웨덴의 경제는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길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스웨덴답게 IT 산업과 게임 산업 또한 경제를 빛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성실함도 이런 경제부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위 벨기에 53,656달러. 사람들은 벨기에를 강국 사이에 껴있는 약소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벨기에는 영향력이 센 나라입니다. 벨기에가 불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물류 중심지였기 때문인데요. 벨기에의 앤트워프 항만은 유럽의 가장 큰 항만 중 하나입니다. 6위 캐나다 53,246달러. 비교적 미약한 외교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답게 넓은 평야와 곳곳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은 캐나다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7위 독일 52,823달러. 독일은 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3위의 보리, 호밀 생산국가이며 세계 3위의 돼지고기 생산국가입니다. 기후 특성상 낙농업이 발달하여 세계 6위의 우유 생산 국가입니다. 이런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독일은 현대 기술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8위 영국 48,912달러.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기술과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을 갖춘 영국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아직까진 높은 수준의 GDP를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나라입니다. IMF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세계에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낼 전망이라고 했죠.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경제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위 프랑스 46,315달러.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던 프랑스 경제가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집권 전 프랑스는 프랑스병이라 불리는 저성장 고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마크롱은 교육개혁, 스타트업 대폭 육성,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불황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10위 이탈리아 37,146달러. 그동안 이탈리아를 조상 덕에 먹고 사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 워낙 큰 관계로 관광업도 크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탈리아를 지탱해주는 것은 기계, 화학을 포함한 중화학 공업입니다. 이탈리아는 독일에 이은 유럽 2대 제조업 국가로 조선 산업은 유럽 1위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남유럽 국가들은 진작 한국에 추월당한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이 따라잡긴 했는데 거의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11위 일본
33,949달러. 일본의 GDP 성장률이 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였던 2.9%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런 높은 성장률의 요인은 초저금리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 이에 따른 수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일본은 아주 낮은 수준인 마이너스 0.1%를 고수해왔고, 이로 인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엔화 가치 역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해외 사람들은 일본산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이 늘고 GDP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원자재, 소비재들의 가격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이유로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물가는 이렇게 치솟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예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이 되었지만 결국 일본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으면서 일본 경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위 대한민국 33,147달러. 2022년 당시 한국은 일본, 대만, 한국 3국 중 GDP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한 중국의 수출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적이었던 대중수출의 경제 구조를 동남아시아와 북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류가 강타하면서 한국의 이름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해외 투자 활동이 활발하며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기산업까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3위 스페인 33,090달러. 스페인은 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국에게 GDP를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관광업, 농업, 제조업, 에너지 산업 등의 강국인데요. 그 덕분에 유럽연합의 빅4 중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였죠. 하지만 스페인은 가계부채가 GDP의 85%에 육박하며 이 부분이 스페인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민간 소비를 장기간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실업률은 아직도 회복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위 사우디아라비아 32,586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성장률을 무려 8.7%나 기록하며 10년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서방의 석유 공급자의 역할이었다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하면서부터 석유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산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덕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15위 대만 32,339달러.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통해 2022년에는 한국과 일본을 앞서며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의 감소, 대만 기업들의 중국 의존 경향 때문에 경제 성장이 다시 뒤처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냐에 따라 대만의 경제는 휘청거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각 나라의 GDP 순위와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바로 작년 대만이 한국의 GDP를 역전했다는 기사로 떠들썩했는데 바로 다시 역전한 것이 흥미롭기만 하네요. 게다가 일본의 GDP 턱끝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흥미로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이니 보기가 좋은 것도 같습니다.